법적인 것부터 일단 한번 따져보자고요. 아, 생각이 많았어요. 생각이 많으면 안 돼. 바로바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공소시효예요. 일단은 그게 거기서 왜 나와? 네. 지금 이 인턴 증명서가. 그렇죠. 인턴을 한 그 센터 PC에서 나왔으면은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데 일개 개인 교수 연구실에서 이게 왜 나오냐?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의 그동안의 입장은 입시 비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었고 혹시라도 배우자가 관여할 수 있지만 나는 모른다. 배우자가 관여했다면 배우자가 처벌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주된 얘기였었죠. 그런데 지금 뭐 자택 PC까지도 나는 자택 PC를 쓰지 않았다. 서재에는 공용 PC였기 때문에 썼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또 변명을 했었는데 이제 연구실 개인 PC에서 나오게 되면서 과연 왜 거기서 나오느냐. 그래도 몰랐다고 말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 PC에서 그게 왜 나오냐? 그렇죠. 거기서도 안 나왔으면 끝까지 나는 집에 내 PC는 연구실에 있기 때문에 쓰지 않았었고 공용 PC에 뭐가지 나는 몰랐다. 절대 관여하지 않았었고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썼나 보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모른다라는 입장이었었다가 이제 본인 개인 연구실 PC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몰랐다라는 말을 하기는 좀 곤란하죠. 그게 거기 있는 이유를 본인이 설명을 해줘야죠. 본인의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자가 혈액 채취를 했는데 거기서 알코올이 나왔으면 왜 내 혈액에 알코올이 있는 거지라고 똑같은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거고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이 정도 객관의 정황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고민이 아니라 기소를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과 법원의 고민은 위조죄, 문서 위조죄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행사죄로 기소가 되면은 감안해서 양형을 정하게 되거든요. 아, 감안된다. 예. 반영된다. 문서 위조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지 못했지만 문서 위조 행사죄를 기소하게 될 경우에는 행사죄의 양형에 있어서 위조까지 같이 기소된 걸 감안해서 조금 더 양형을 높입니다. 행사는 근데 딸이 했잖아요. 예. 근데 위조는 만약에 검찰의 의심대로라면 조국 수석이 했다라고 검찰을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행사죄를 적용한다면 조국 수석이 아니라 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공모 관계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예. 이제 뭐 입시 단계에서 사실 뭐 딸이 모든 서를 면밀히 확인해서 제출하기보다는 이제 부모가 다 작성해 주는 거고 딸은 그냥 모르는 상태 갖다 내는 거기 때문에 아마 딸보다는 조국 전 장관에서 직접적으로 행사죄를 검토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건 아직 공소시효가 한 몇 개월 남아 있는 거죠. 예, 2020년까지니까 충분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마지막 소환을 해서 확인을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일찍이 청문회 때 인권법 센터에서 조국 딸에게 인턴 증명서가 발급된 흔적이 없었다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센터에선 발급해 준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센터에 그 대장에 발급 대장에 전혀 없어요.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근데 저는 센터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의 발급 상황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의원님. 알지를 못하지만 제가 이런 각종 여러 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거나 또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 직인을 위조해서 찍었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윤진 의원님, 이미 자택 PC에서 직인 안 찍힌 인턴 증명서 파일이 나왔어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검찰 추정에 따르면 위조하는 과정처럼 이 인턴 증명서도 꼭 닮아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정작 본인의 연구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인턴 증명서 파일이. 너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건 아닙니까? 교육의 의원님이시잖아요. 교육이시잖아요. 저 장면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저도 들었고요. 예. 그래서 저 말씀을 하는 걸 들었고 또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배려한 국회 기자간담회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의 기자간담회를 에서도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봤을 때 적어도 어쨌든 범죄 혹은 불공정 이런 과정에 본인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일관된 주장을 계속 하셨고 적어도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불공정하지만 그 과정에 조국 전 장관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을 거야라고 하는 신뢰는 그동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그냥 내 주장을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측면만 가지고는 지금 여러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냥 계속 믿어달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어렵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방어권을 행사를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다이고 또 별도의 언론과의 접촉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또 페이스북 등을 통한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그 의사 표현도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재판까지 가서 이 문제에 대한 사실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두 가지로 좀 씁쓸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일관되게 여러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다른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좀 씁쓸하고요. 두 번째로는 검찰에서 모든 자료를 지금 압수를 다 해갔기 때문에 물론 기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취재를 하는 뭐 노력도 대단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검찰이 아니면 나오지 않을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고 검찰이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수사와 관련돼서 여러 수사 내용들이 지금 흘러나오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국민들 앞에 지지자 앞에 얘기했었던 그 진실을 계속 지켜나가기는 노력도 저는 있어주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도 지지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와중에 어쨌든 검찰개혁의 자발적인 노력, 검찰 스스로의 노력 중에 하나였던 그 피해사실 공표라고 하는 측면도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그 기자들의 노력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검찰의 어떤 꼼수만 가지고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좀 씁쓸한 면에서 지금 뉴스를 들었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두 가지를 같이 놓기에는 조국 전 장관이 했던 말들이 너무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 세간에서는 이런 여론도 제기되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수사를, 소환 수사를 받고 난 다음에 밝혔던 입장문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요.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아내와 관련한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을 합니다. 여전히 본인과는 관계 없다고 얘기해요.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그 국회에서 답변에 요청을 했거나 한 사실이 없다. 이게 딱 일맥상통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르게 될 것 같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보면은 답변에서 제가 직접 했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이제 이 상황을 만들어 가요. 근데 조국 장관 사건을 한번 보자고요. 두 가지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사건에 연루된 거는 본인이 무슨 형사 사건이나 아니면 정치범으로 무슨 그 탄압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무위원회 후보자로서 과연 국무위원을 할 수 있는 자질이 되느냐, 주변 정황이 깨끗하냐 이런 거를 검증하다 나온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도 나는 형사 사건에 나를 보호해야 된다, 혹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 두 번째는 사실은 이 건이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두세 달 거의 마비 상태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되어온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그래도 민정수석을 겪었고 법무부 장관을 얼마가 아니라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아직도 답답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죠. 지금이라도 모든 게 떳떳하고 상황에 대해서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처럼 SNS 활동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검찰 수사 가서 묵비권 행사할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진실들이 좀 전에 박용진 의원님 이것도 피의사실 공포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검찰 수사에 분명히 나와서 검찰이 기소를 하든 안 하든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더 이상 혼돈스러운 나라를 만들지 않는 게 본인의 역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 주는 게,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들을 본인 스스로 만들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